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역대급 엔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본 관련 소식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엔저 현상인데 33년 만에 최대 엔저라고 해서 지금 100엔당 870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오시는데 관련 뉴스들도 저는 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본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 뉴스 자체도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2019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같이 너도 나도 일본 가지 말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노제팬 운동을 하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시민들이 노제팬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넉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 운동. 무역 보복 조치 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그 분노는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장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시민 의식이고 하는 거죠. 지금은 또 엔저가 되니까 일본 내수 경제를 서로 살려주시려고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택적 반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참 재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슈퍼엔저에 여행 가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항 환전 창고에서도 엔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데, 어쨌든 일본 엔화가 100인당 870원으로 떨어지는 역대급 엔저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외화로 일본 내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또 임금이 올라간 노동자들은 그만큼 또 소비를 하면서 일본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려지는 어떤 그런 정책을 일본 정부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또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서 이제 밀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일본 엔화가 싸졌다고 일본에 여행을 많이들 오시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같은 제품이면 조금 더 싸게 파는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서 지게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뉴스에서 몇 분기 무역 수지가 적자다. 원인 중에 하나는 엔저 현상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일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도 있죠. 같은 값이면 또 여행을 일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관광 산업적 경제에도 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저 현상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언제쯤 이 엔저 현상이 사라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 한 10년 정도 산 사람으로서 제 생각에는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유지했지 이거를 원상복구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엔저 정책을 펼쳐서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또 아베노믹스의 이제 정책 중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했고 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수 경제가 활발화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행이 엔화를 통화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엔화 가치가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경제 불황기를 겪는 동안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해버려서 이제 같은 제품도 거의 일본이랑 비슷한 퀄리티를 가졌거나 또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보다 월등히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서도 어느 정도 일본과 동급인 이제 주변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면 일본 입장에서는 싸게 파는 게 이득이니까 당분간 일본은 엔저 현상을 고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지금 엔저 정책이 나중에는 일본 자국민들 그리고 일본 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는 그래서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엔저 정책이 자국민 등에 칼을 꽂게 되는 이 칼을 꽂는다는 말은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이 국내의 세금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엔저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세금도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망하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본 경제가 조금 위태롭다,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본은 미국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그 영향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경제에 영향이 끼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혹시 일본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본으로 값싸게 올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는 해요. 근데 일본에서 사시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 먹고 사셔야 한다. 그러면 굳이 엔저 현상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적당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유학을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본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강대국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한국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까지 와서 유학을 하고 뭐 뭔가를 공부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엔화가 싸진 김에 일본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은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9년도에 워낙 그 노재팬 운동이 저한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뉴스에서 일본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